큰며느리는 체면이 서는데 둘째는 좀 없어 보여. 아이고, 우리 복덩이 며느리. 돈이 있어야 말이 통하지. 없는 집 며느리는 피곤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같은 며느리인데도 가진 돈과 지위에 따라 대접이 달라지는 집안.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서늘해지죠. 그런 말을 매번 들으며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둘째 며느리 정은 씨입니다. 시댁에선 첫째 며느리만 사람 대우를 받았고 정은 씨는 늘 주방 한켠에서 일만 하며 넌 그냥 조용히만 있어도 돼.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시받던 둘째 며느리 결국 그 모든 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한 그녀의 인생은 지금은 전국 10개 지점을 가진 대박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되었죠. 시댁 식구들이 다시 찾아와 고개를 숙일 줄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첫째 며느리만 사람 대우하던 시댁. 지금은 둘째 며느리가 제일 잘 사는 이유. 그 통쾌한 인생 역전의 사연. 여러분 마음에도 오래 남을 겁니다. 그렇겠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통쾌한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정은이에요. 시집 온 지 벌써 25년째인데요. 그동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명절 아침이었어요. 시댁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했죠. 형님 차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수입차 번호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큰며느리 왔어? 어서 와. 시어머니 목소리가 현관 밖까지 들렸어요. 저희 부부가 들어서자 시어머니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아, 너희도 왔구나.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남편 민호는 제 손을 살짝 잡았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형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죠.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휴대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고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어요. 말도 없이요. 큰며느리는 정말 손맛이 달라. 역시 배운 집안은 다르다니까.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형님이 가져온 음식을 자랑하셨습니다. 저도 전날 밤새 김치전에 잡채에 준비한 게 한가득인데 말이에요. 식탁에 음식을 차리면서 저는 가만히 주방 한쪽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형님 옆에 딱 붙어서 이것저것 챙겨주셨죠. 저는 그 옆에서 무 썰고 파 다듬고 설거지하고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을 소개하느라 바쁘셨죠. 우리 큰며느리 대기업 임원 부인이야. 요즘 바빠 죽겠대. 어머, 부럽네요. 그럼 둘째 며느리는요? 둘째는 뭐, 그냥 집에서 애들이나 키우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바로 옆에 서 있는데 말이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상을 차리고 앉았는데 제 음식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형님이 만든 음식만 계속 떠서 드셨습니다. 역시 큰며느리 손맛이야. 간도 딱 맞고. 이게 진짜 음식이지. 저는 젓가락만 움직이며 밥을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지만요. 내 음식은 맛조차 보지 않으시네. 형님이 가져온 떡을 시어머니가 드시며 말씀하셨죠. 이 떡 어디서 샀어? 정말 맛있다. 어머니, 청담동에 유명한 떡집 있잖아요. 거기서 특별히 주문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역시 큰며느리는 다르다니까. 제가 만든 송편은 상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실 때였습니다. 아주버님이 담배 피우러 나가시고 남편도 따라 나갔죠. 사람은 수준이 맞아야 말이 통하지. 안 그래? 형님이 친구한테 전화하시면서 하신 말이었어요. 저를 힐끗 보면서요.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시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웃으시기만 했습니다. 지연이 말이 맞아. 격이 맞아야 대화가 되는 법이지. 친척 아주머니가 또 말을 꺼냈어요. 요즘 큰아들은 승승장구한다며? 부럽네. 그러게 말이야. 큰아들 덕에 내가 살지. 둘째는 뭐,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죠. 뜨거운 물에 손이 데이는지도 모르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설거지물에 섞였어요. 나도 이 집 며느리인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얘기였죠. 지연이가 요즘 모임에서 인기래. 역시 임원 부인이라 다르다나 봐. 우리 큰며느리 정말 자랑스러워. 어디 가도 빠지지 않거든. 저는 그릇을 더 세게 닦았어요. 손이 빨개지고 퉁퉁 부었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 음식만 드시고 내 음식은 쳐다도 안 보셨어요.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잖아. 넘어가자고요? 25년 동안 넘어갔어요.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정은아, 제발. 친척들 앞에서 저 없는 사람 취급하시는 거 못 들으셨어요? 민호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죠. 그냥 넘어가라고. 언제까지요?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는 정말 이 집 사람이 아닌 걸까? 25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방인인 걸까?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 음식 남은 거 큰아들네 갖다 줘야 하는데 내가 갖다 주렴. 어머니, 제가 만든 음식은 안 드셨잖아요. 뭐, 그런 소리 할 시간에 빨리 갖다 줘. 큰며느리 바쁘다고 했잖아. 딱 끊으셨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구나. 사람이 아니라 도구구나. 필요할 때만 불려다니는 존재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앞으로 얼마나 더 참아야 할지. 그날 이후로 시댁 모임은 늘 똑같았습니다. 형님 자랑으로 시작해서 아주버님 자랑으로 끝나는 거죠. 추석이 다가왔어요. 시댁에서 미리 연락이 왔습니다. 정은아, 이번엔 명절 음식 내가 다 준비해. 네, 그럼 형님께서는 큰며느리는 바쁘잖아. 임원 부인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넌 시간 많잖아.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결국 또 저 혼자 준비하는 거네요. 추석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재우고 손이 부르텄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시댁에 도착하니 역시나 형님은 벌써 와 계셨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만 들고요. 어머니, 작은 선물입니다. 백화점에서 인기 많다던 한과 세트예요. 아이고, 큰며느리는 정말 맨날 이런 거 사오고. 센스가 남달라.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셨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큰며느리, 이리 와서 앉아. 차 한잔 해. 오느라 힘들었지? 시어머니가 형님을 소파로 이끌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때렸지만 계속 움직였죠. 큰며느리 덕에 우리 집 체면이 산다니까. 동네에서 소문났어. 시어머니가 동네 친구들한테 자랑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임원 부인이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도 명절엔 꼭 온다며? 그러게. 효부야, 효부. 우리 큰며느리 정말 최고지. 저는 그 옆에서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주름지고 붉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아무도 제게 수고했다, 힘들었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모두가 상 앞에 둘러앉았어요. 어머니, 정성껏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형님만 쳐다보셨습니다. 지연아, 너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입맛 없으면 다른 거 시켜줄까? 어머니, 괜찮아요. 충분해요. 그날도 제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이 가져온 과일만 드셨죠. 역시 큰며느리가 고른 건 다르네. 이렇게 달 수가 있어? 이게 제대로 된 과일이지? 어머니 좋아하실까봐 특별히 골랐어요. 역시 우리 큰며느리는 다르다니까? 뭘 해도 센스가 있어. 제가 밤새워 만든 음식은 그냥 상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형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죠.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요.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형님이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요즘 우리 남편 회사 일이 잘 풀린대요. 승진 얘기도 나온다던데. 다행이네. 우리 큰아들은 정말 든든해. 나이 먹어서 의지가 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그릇을 더 세게 닦았습니다. 나도 이 집 며느리인데 사람 대우는 왜 한쪽만 받을까?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올 때였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도 너무 힘들었어요. 수고했어. 피곤하지?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가 저는 사람 취급도 안 하세요. 형님만 챙기시고.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어머니, 성격 알잖아. 원래 큰아들 좋아하시는 거. 또 그 말이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은아, 큰아들네 집에 반찬 좀 갖다 줘. 지연이가 바쁘대. 요즘 모임도 많고. 어머니, 저도 할 일이 있어서. 뭐? 내가 뭘 그리 바빠?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어서 갖다 주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이 났죠. 나는 정말 이 집에서 뭘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기계인가? 그날 밤 민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요. 뭐? 갑자기 왜 그래?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어머니도 형님도 모두 다. 저를 사람으로 안 봐요. 정은아, 제발 참아줘. 조금만 더.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이 얼마나 더해요? 10년? 20년? 당신은 늘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해하네. 남편의 사과가 더 슬펐어요. 변화는 없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니까요. 25년 동안 들은 말이 미안해, 넘어가자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죠. 시어머니 칠순 생신이었어요. 한 달 전부터 저는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알아내려고 남편한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고 생신 전날 밤 저는 거의 밤을 새웠어요. 갈비찜에 잡채, 각종 전에 떡까지.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정성껏 만들었죠. 이번엔 인정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어머니도 알아주시겠지. 새벽 3시까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을 담은 용기가 차 트렁크에 가득했죠. 하나하나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또 형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이번엔 호텔에서 준비한 음식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호텔 식당에 특별히 부탁해서 준비했어요. 아이고, 큰 며느리는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호텔 음식이라니. 시어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음식을 주방으로 옮겼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렇게 정성껏 만들었는데 상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든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재료로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음식을 보더니 코웃음을 치셨어요. 이런 건 큰 며느리 손맛이 났지. 역시 호텔 음식이 다르다니까. 그 순간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주버님, 남편, 형님, 그리고 시어머니.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가족 아닌가요? 이 집 며느리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갑자기 왜 이래? 생일날의 분위기 망치게? 저도 밤새워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까봐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정성껏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음식은 쳐다도 안 보세요? 2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봐주신 적 없잖아요. 넌 지금 어른한테 말 대꾸하는 거니? 버릇없이. 형님이 끼어들었어요. 동서 오늘 좋은 날인데 왜 이래? 어머님 칠순날에. 형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님도 저 무시하는 거 똑같잖아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제대로 본 적 없잖아요. 거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정은아,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해? 25년 동안 진정하고 살았어. 저는 남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도 이 집 며느리예요. 25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 보고 형님한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집에서 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일만 하는 도구죠. 필요할 때만 부르는 심부름꾼이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내 생신날에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사람 취급은 좀 해주세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난 25년 동안 참았어요. 설거지도 제가 하고, 명절 준비도 제가 하고, 심부름도 제가 하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형님이 뭐가 그리 대단해요? 돈 좀 있다고, 대기업 부인이라고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형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틀린 말 했나요? 형님, 저한테 제대로 인사 한번 해보셨어요?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나 있어요?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이제 끝이에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은아, 어디 가? 당장 돌아와. 남편이 뒤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왔죠.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5년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니었죠. 집에 도착해서 옷가지를 챙겼어요. 통장 하나,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25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곤 이것뿐이더라고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죠. 당분간 혼자 있을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날 밤 저는 모텔에서 잤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죠.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절대로요. 모텔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매일 천장만 바라보며 울었죠.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앞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부은 눈에 헬쑥한 얼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돼. 그날부터 구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50대 초반 경력도 없는 저를 받아줄 곳은 없었죠. 마트 계산대 앞을 지나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음식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통장에 남은 돈을 거의 다 쏟아부었죠. 주방 공간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습니다.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죠. 김치, 나물, 조림, 볶음. 제가 잘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근처 식당에 가서 물었어요. 사장님, 반찬 납품 받으시나요? 대부분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한 식당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한번 맛 좀 볼게요. 제가 만든 김치를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손맛이 다르네요. 내일부터 김치 좀 갖다 주세요. 그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배달앱에도 등록했어요. 정은찬 방 정성으로 만든 집밥 반찬.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루에 한두 건씩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었어요.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허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죠. 리뷰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손맛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재주문할게요. 눈물이 났어요. 손맛이 다르다던 말이 이번엔 제게 돌아왔습니다. 주문이 늘어나면서 원룸이 좁아졌죠. 작은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골목 안쪽에 작은 가게가 나왔는데 보실래요? 가게는 정말 작았습니다. 하지만 주방 공간은 있었죠. 계약할게요. 보증금을 내고 가게를 얻었어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정은찬 방. 오픈 첫날 손님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식도 드렸고요. 한 달쯤 지나자 단골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음식이 최고예요. 우리 엄마 음식 생각나요. 입소문이 났죠. 정성이 느껴진다고, 맛이 다르다고. 저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 것에.
3년이 흘렀어요. 정은찬 방은 이제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반찬 가게가 됐습니다. 어느 날, 한 사업가가 찾아왔죠. 사장님, 프랜차이즈 생각 없으세요? 프랜차이즈요? 이 맛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투자하고 싶어요. 고민 끝에 계약했어요. 첫 가맹점이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1년 사이에 10개 매장이 생겼죠. 매출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어요. 시댁 무시받던 주부, 억대 CEO 되다. 그날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정은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그땐 내가 어리석었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죠. 이제야 가족 같네요, 어머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잘해보자. 응.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성공이었다. 몇 달 후 아주버님네 소식을 들었어요. 사업이 부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가게에 오셨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명품 가방 대신 낡은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정은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셨습니다. 동서, 일자리 좀 구해주실 수 있을까? 제발. 형님, 여기 앉으세요. 저는 차를 내왔어요. 형님은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형님, 우리 가게에서 일하시면 돼요.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형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일하는 거예요. 직급 같은 건 없어요. 우리는 동료예요. 알겠어. 시어머니는 이제 제게 의지하셨어요. 명절마다 아주버님네를 걱정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큰아들네 좀 챙겨줘. 요즘 힘들어하더라.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돌볼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하게 됐어.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여보, 저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저 제 인생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당신 정말 멋져. 존경해. 그날 밤 정은찬 방 11호점 간판 불이 켜졌어요. 새로 오픈한 매장이었습니다. 간판 불빛이 유난히 환했죠. 저는 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 것 같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비로소 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진짜 제 인생이요. 진짜 복수는 원망이 아니라 성공이었습니다. 무시받던 며느리는 스스로 일어섰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써 내려갔죠. 돈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진심과 노력이 결국 빛을 발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때론 떠나는 용기가 새로운 시작을 만들고 당당함이 진짜 존중을 불러옵니다. 정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 누구를 위해 사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는 것만이 위덕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무시받는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당신도 충분히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정은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